봅시다. 자, 22번에서 26번. 자, 아마 요거는 이제 조금 보이시겠죠? 자, 가에 나오는 이제 박목월의 경사라고 하는 작품이 수능 특강 문학에 실려 있고요. 자, 나는 안 나온, 나랑 다는 이제 안 나오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여기서는 자, 경사라고 하는 작품이 자, 연계되어 있다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자, 보기형을 통해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준거는 습득하고 자, 지문을 읽어야 되겠죠. 자, 24번이랑 26번에 자, 작품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자, 24번은 자, 보조적인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낸데 자,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뭐 추상의 구체화, 뭐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 형상화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그죠? 자, 형상화의 개념 중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 간, 자,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밝은 속성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어두운 속성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자,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지만, 하지만, 자, 이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고, 자, 그렇지 않고 이 작품에만 자, 독창적으로 드러난다. 개성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형상화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자, 26번을 잠깐 보면, 자,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자, 가에서는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자,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난대요. 자, 그럼 요 정도 한번 읽어보고, 자, 가를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가 작품은 이제 해설은 크게는 안 하고요. 자, 여기 나오는, 자, 박목월의 자, 경사입니다. 우리가 수특 문항에서 공부했던 걸 좀 떠올리면 자, 무언가가 계속 기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자, 이게 뭐 젊은 시절에 무거운 신발을 벗어놓고 자, 개운해진 노년을 맞이하는 자, 그래서 이제 26번에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맞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유자남. 자, 이거 유자나무라고 했죠.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자,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자, 겨우 무거운 젊음의 구두를 젖은 구슬을 벗은 자,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자,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자, 경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자, 다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긍정하는 것은 26번을 근거로 자, 황혼, 즉 자, 노년을 맞이하는 화자의 태도가 긍정이다라고 읽어주는 거고, 자, 이 황혼과 자, 반대되는 개념이 자, 젊음이라고 하는 친구. 뭐 이제 무게감으로써도 자, 이 젊음은 무거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자, 그걸 벗어낸 가뿐한 본인의 형태, 이제 본인의 상태인 노년은 가벼움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 대조도 있다고. 자, 이어서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쯤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자,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 기우는 세계여 라고 영탄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읽고 나서 자, 문제에 나오는 이제 가와 관련된 친구는 자, 다 한번 걸러내 봅시다. 자, 22번이요. 자, 가 1번 보세요. 자,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한데 자, 뭐 신비스러운 경사감 자, 요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한다 괜찮습니다. 자, 근데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1번은 자, 여기서 걸러내고요. 자, 2번은 지금 볼 수 없고, 자, 3번도 지금 볼 수 없죠. 자, 다음 4번. 자,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데, 뭐, 유자나무엔 유자가 열리고, 이제 뭐, 귤나무에는 귤이 열린다. 한 2번 정도 반복이 됐던 것 같죠. 자, 요걸 뭐, 대꾸로 잡는 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가나다는 모두 감탄사, 오라고 하는 부분은 쓰고 있지만, 자, 이 부분이, 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정서의 변화를 촉발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1번이랑 5번을 아니다라고 보는 게 22번에 가만 읽었을 때의 분석이죠. 자, 23번 지금 못 보고요. 자, 24번 볼 수 있겠네. 자, 24번에 이제 1번 보시면
자,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란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 자, 과거를 힘겨웠다고 여기는 자, 뭐 삶의 무게를 무겁다라고 여기면 뭐 힘겹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크게 무리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4번에 자, 역시 1번은 자, 아직 정답이 될 수가 없겠다. 그지? 자, 그다음 2번. 자, 가에서는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자,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자, 평온한 내면 상태 오케이. 그다음에 2번도 자, 여기서 걸러집니다. 자, 그다음 3번은 지금 못 보죠? 자, 4번. 자,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자, 우리 이제 해가 저물 때를 설렌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둠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거든. 자, 근데 이걸 설렌다라고 표현하는 건 보편적인 인식이랑 멀어졌겠지. 자, 그러면 개성적인 인식이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그다음 5번. 자,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자, 이것은 이제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인생의 황혼기 자, 이것이 가벼움을 상징한다 해서 자, 이걸 바로 희망으로 인식하는 건 뭐 일종의 보편적인 인식인 거고 자, 요시에서 말하는 바랑은 조금 핀트는 어긋나인 것 같아. 자, 그래서 과감하게 답을 골라준다면 자, 여기서 5번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정답이다 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검증은 이따가 해보자고. 자, 그 다음 25번은 지금 풀 수 없습니다. 기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6번. 자, 26번 보시면 자, 1번에 가에서 화자는 유자나무의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 나이들미 당연하다. 자, 그리고 뭐 요 정도면은 크게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긍정성이면 모를까. 자, 2번 지금 제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은 어때? 자,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자,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자,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 지금 당장은 보기 어려운 해석 같죠? 자, 그다음 4번. 자,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요까지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5번에 기우는 세계를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말한다. 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가만 읽었을 때 2, 3, 5번 정도 거르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로 가요. 자, 나는 우리가 안 배운 거지. 자, 나에 보면은 이수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 달빛 체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라고 하는 화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근데 조상은 뭐가 아니었대? 자, 태양 체질이 아니래. 자, 그러면 태양과 반대되는 뭐 달빛 체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자,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라고 하니까 자, 화자가 인식하는 이제 달의 체질은 아늑하고 조용함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달빛 체질에 대한 자, 화자의 태도는 자,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자, 이어서 자,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바다 글을 적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조상이 이제 달빛 체질이었던 것처럼 자, 그라고 하는 이제 조상도 역시 자, 달과 항상 함께 살아왔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다음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자, 여기 잘 봐요. 자,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이란 소리는 자, 포근한 그리움과 크나큰 기쁨은 낮에 느끼는 게 아니라 자, 달빛에 느끼는 건 밤에 느끼는 거예요. 밤에. 자, 그러면 자, 요 시에서 자, 낮이라고 하는 시어는 자, 부정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태도로 묘사가 될 것 같고 왜 힘겨운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포근한 그리움이라든지 자, 앞에 포근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기쁨. 자, 요것은 밤에 만나는 것이다. 자, 역시나 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자, 4연을 보세요. 자, 일생이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라고 하니까 자, 조상이 달빛 체질이었던 것처럼 자, 그의 피를 물려받은 나 역시도 자, 달빛 체질입니다 정도로 보세요.
자, 그 다음 오연은요. 자,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멍해져서 자, 끝없이 야행. 자, 밤에 다니는 길을 더듬고 싶대요. 자, 쉽다라고 하는 말은 지향이나 소망을 뜻하니까 자, 여전히 자, 달빛 체질에 대한 긍정성은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진 않아. 자, 마지막 영탄 쓰네요. 자,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이 바닷물을 끌듯이. 자, 결국 나 역시도 달빛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자, 풀리지 않은 문제 위주로 자, 22번 다시 봅니다. 자, 22번에 아까 1번은 걸러냈고요. 자, 2번부터 보면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해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딱히 달이라고 하는 달 또는 달빛이 의인화되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의미의 변화는 계속해서 긍정이지. 의미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 자, 그럼 여기서 자, 2번도 자, 날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지금 못 보네. 자, 그 다음 4번 볼 수 있겠다. 자,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자, 동일한 시어는 계속 달. 그리고 이 달이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자, 여기서 과감하게 답은 4번이다. 체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뭐 3번이나 나머지 선지들 검증 굳이 안 해봐도 되겠지. 근거 확실한데. 자, 그 다음 23번. 자, 나지문이니까 풀리겠죠? 자,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알 수 있대. 자, 2연, 달빛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고 내 몸 안에 그 피가 되어 돌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죠.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1번. 자, 지금 답은 1번은 아닐 거고. 자, 2번.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 자,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다라지니. 자, 그러면은 2번도 자,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3번. 자,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자,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된다. 자, 모체의 태반은 떠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달빛이 멀리 있어서 아쉽다는 게 아니고 멀리 있어도 나를 끌어가는 것 같다지. 자, 아쉬움이라고 하는 태도나 감정은 딱히 볼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답은 3번에서 자, 골라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24번도 풀리겠다, 그지? 자, 24번 보시면은 아까 우리 1, 2 자, 걸러내고 5번이 정답일 것이다 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3, 4, 5 다시 볼까? 자,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 지은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 뭐 촉각 정도 되겠다, 그지? 뭐 청각도 있고요, 조용하다 하니까. 자, 3번 문제 없지요? 자, 4번 나에서 이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래. 자,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난다. 우리가 어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보편이니까 자, 이 보편에서 멀어진 해석은 개성적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럼 4번도 맞네. 그럼 5번은 자, 아까처럼 답으로 확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5번 기호가 자, 여기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 26번도 자, 지금 당장 답을 고르지 못하겠네. 자, 그럼 이제 답을 봐야죠. 자, 아까 잠깐 지우면서 봤었던 자, 제목이 용년사기래. 자, 제목을 한번 보시면 자, 기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수필로 추론할 수 있는 제목처럼 보입니다. 자, 아까 했었던 설명 이어서 갑시다. 자, 용년사기는 자, 우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 큼과 자, 작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어서 보자. 자,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인데 자,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이 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냐? 바꿀 수 없다는 소리죠. 하지만 자,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을 풀이하는 게 중요하겠죠. 밑줄. 자, 무엇보다 작은 것이 자,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자,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은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자, 무엇보다 큰 것은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은 내가 부족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였으니 자,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이 크더라도 작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자, 실제로 작다고 느껴지는 이제 사물도 크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요걸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자, 뒤에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린 것일 뿐이다. 밑줄. 자, 그러면 사람이 만물을 크고 작게 느끼는 것은, 자, 기존에 원래 정해진 절대적인 형태를 보라는 게 아니고, 자,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인식된다 정도로 볼까요? 자, 이어서 우상사 사항은, 자, 약봉의 아래 자리를 잡고 산다. 자, 집터가 몇 일항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자, 그래도 사항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 집이 제비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인데, 자, 사항이 언젠가 내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는데, 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대. 자,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자, 뭐라고? 자, 군의 집은 정말 작네. 자, 실제로 제비둥지만 하다라고 하니까 뭐 일단 실제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 집이지. 자, 하지만 자, 이걸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렸을 뿐이다. 자,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남은 공간에 처와 자식, 뜰에는 국화를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네 뭐 등등 하는 걸 보니까, 자, 이 작은 집이 수용하는 대상이 되게 많다. 그지? 용연사라고 하는 대상이, 자, 수용하는 것이 많다라고 인식을 하면, 자, 크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어쨌든 크냐 작냐라고 하는 건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대. 자,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의 것이 아니라네. 자,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보게. 자,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자, 그래서 소자는 배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화죽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흉중의 길을 토해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 라고 하였지. 자,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에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자,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해설이 안 됐던 문제부터 갈까요? 20, 23 해결이 됐고 24 해결이 됐고, 자, 이제 25 풀리겠다. 그지? 자, 25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이래요. 자, 기억 볼까? 자,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자, 물음의 방식 오케이. 자, 나의 생각을 드러낸다. 뭐 크게 문제 없네요. 자, 2번. 자,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 자, 여기 이제 그 성인의 말을 인용을 했네. 그치?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날리고. 자, 그럼 3번. 자, 디귿. 자,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긴 듯한 기색이 있었대. 자,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항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자, 본인이 그냥 작게 느끼는 거잖아. 그치? 이 부분을 봐서는 인식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없겠죠? 자, 3번 체크. 자, 그 다음 마지막 26번. 자, 아까 2, 3, 5를 걸러냈으니까 1, 4만 보면 되겠지. 자, 1번. 자,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자, 이게 사양하지 않는 집은, 자, 이 집을 내 마음속으로 크게 여기는 근거일 뿐이고, 자, 사양 않고 수용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 글의 주제가 아니지, 그지? 자, 그러면은 1번 날아가겠죠? 자, 여기서 답을 4번으로 바로 골라도 되겠지만, 자, 그래도 보자. 자, 다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주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 22에서 26은 자, 4, 3, 5, 3, 4 순서로 자, 골라줄 수 있겠죠.